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 얘기입니다. 야, 이 한동훈 입장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저녁 때까지만 해도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던 게 한동훈이었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국민들한테 피해를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이번 탄핵은 반대한다 라고 말했던 게 한동훈이었습니다. 다들 그랬죠. 그럼 그렇지, 한동훈 네가 할 수 있는 게 딱 거기까지지 라고 우리 다들 혀를 끌끌 찼습니다. 한동훈이 추경호 등과 함께 윤석열을 만나고 왔다더니 아이고 그래 뭐 당원 게시판 문제 뭐 바꿔먹기 했구나. 가족과 가족과 윤석열을 뭐 바꿔먹기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급변 사태가 생겼죠. 한동훈이 탄핵 반대에서 찬성으로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내용은 그래요.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하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체포조를 운용을 했다. 바로 이 얘기를 자신이 탄핵 반대에서 찬성을 바꾼 이유로 말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어제, 그제 이미 다 나와 있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있던 바로 그날 밤에도 우리가 이 얘기 하고 있지 않았나요? 마치 한동훈은 새로운 얘기라도 들은 양 오늘 처음 들었다는 식의 이런 발표를 하면서 그래서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뭔 소리죠?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자, 이것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상당히 긴박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오늘 있었어요. 급기야 2차 계엄 얘기까지도 나오죠. 2차 계엄 실제로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늘이 아니라고 해도 오는 토요일, 일요일, 이번 주말이 또 고비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날, 바로 내일이죠. 내일 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 투표가 국회에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탄핵 투표에서 부결이 된다면은 윤석열은 바로 그것을 핑계 삼아 반또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저녁이 고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부터 벌써 2차 계엄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2차 계엄을 위해서 군 부대가 움직였다는 얘기까지 들렸죠. 그러면서 상당히 긴박하게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한동훈 입장 바꾼 것도 그 긴박했던 하루를 예고하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이 오늘 아침에 국힘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조속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사실상 탄핵을 시킨다라는 얘기죠.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에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게 오늘 한동훈의 입장이었습니다. 밤사이에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것 같죠? 제가 한동훈하고 참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인간적으로 한동훈에 대해서 참 저는 안 좋게 생각합니다. 제가 걔한테 피해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얼마 전까지 재판을 했고 얘가 재판에 지고 난 다음에 남자답게 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저를 또 괴롭혀요. 제가 한동훈한테 재판에서 이기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검찰청에서 갑자기 전화 오기 시작하더니 2년씩 묵혀뒀던 사건을 다시 꺼내가지고 기소하네 어쩌네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한 가지를 보태준 사람이 박광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한동훈을 아무리 좋아하려고 해봤자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애가 저질이잖아. 그래서 한동훈 관련된 얘기, 한동훈이 한 얘기는 절대 제가 곱게 인용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특히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절대 제가 뭐 공유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자, 오늘 일단 한동훈이 한 얘기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꼴보기 싫더라도 함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조차 인사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동훈 참 말투가 깐족이는 거는 뭐 변화가 없네요. 그죠? 자, 근데 한동훈이 이렇게 입장을 바꿨는데도 국힘당의 당 입장을 뒤집지는 또 못한 모양이에요. 심지어 친한파라고 불리는 국회의원들도 탄핵을 반대하겠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글쎄요, 내일 뚜껑을 좀 열어봐야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일 탄핵이 기각될 경우, 부결될 탄핵 소추가 부결될 경우 국힘당은 중요한 문제를 하나 알게 될 겁니다. 바로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거죠. 위헌정당으로 해산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더 이상 당 대표로서 남아있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국힘당을 해산당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나름의 어떤 그 교두보 같은 것이 한동훈이었는데 그 교두보가 이제 날아가는 거죠. 하여튼 뭐 두고 봅시다. 자세한 얘기는 뭐 계속 해보죠. 아무튼 간에 참 한동훈 예부터 해가지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죠? 어제 안 한댔다가 오늘 한댔다가 또 못하는 걸로 바뀝니다. 뭐 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아니 얘가 처음부터 좀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면 오늘 글쎄 좀 상황이 다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지 말을 따라주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한동훈 뭐 나름 뭐 그럴싸한 말을 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엄 선포 당일 주요 정치인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한 사실과 정치인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니, 그 얘기 처음 들었나? 아닐 텐데. 그죠? 아니, 이미 실제로 한동훈 잡으러 체포조가 뛰어가는 걸 CCTV로 다들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한동훈 잡으러 갔다, 체포조가 운영됐다, 이런 증언이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안 믿고 싶었던 모양이지. 아마 한동훈한테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은 이 사람일 겁니다. 국정원 제1차장 홍장원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윤석열이가 전화가 왔대. 그러니까 계엄 진행을 하면서, 계엄하면서, 야, 너 방첩사를 좀 도와라. 놓을 수 있는 거 싹 다 도와라. 뭐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방첩사령관한테 했더니 갑자기 정치인들 명단을 쭉 불러주면서 위치 추적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 순간에 이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이거 아니다 싶어서 그때부터 말을 듣지도 않았다. 순식간에 뭐라고? 야, 이거 미친놈이구나 싶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누구라고 명단을 다 불러주죠. 이재명 대표, 한동훈,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정청래, 심지어 권순일 전 대법관, 김명수 전 대법원장까지. 어우, 정말 다양해요. 아니, 그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뭐 어쩌겠다는 거야? 아니, 기가 찹니다. 아무튼 이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를 그대로 했다라는 점에서 더 파급 효과가 컸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한동훈한테 얘기를 전해줬다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홍장원이라는 사람하고 한동훈하고 그렇게 친분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대뜸 저 국정원 1차장인데요. 한동훈 너 이번에 윤석열이가 너 잡아 가둘라 그랬다? 그렇게 뜬금없이 전화해서 알려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또 알려줬다가는 쉽게 신뢰감을 얻기도 어려웠을 거고요. 믿었겠어 한동훈이? 안 믿지? 누군가가 중간에 거간꾼 역할을 해줬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기 때문에 한동훈이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바로 이 홍장원이라는 사람의 오늘 증언은 오늘 전체적인 흐름, 이 하루 종일 있었던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에 어떻게 보자면 시초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한동훈의 입장이 바뀌었고 이것 때문에 이 주제를 놓고 국힘당이 오늘 하루 종일 내홍을 겪기도 했습니다. 뜬금없이 윤석열이 한동훈을 만나자고 만남을 제안하는가 하면 국회로 찾아오겠다라고 다급하게 뛰어오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아니, 윤석열이가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 하던 그 윤석열이가, 그래서 국회에 오지 않았던 윤석열이가 갑자기 국회를 찾아온다고? 야,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저녁 때 열린, 그러니까 아마 조금 전에 끝났다고 하는 이 국힘당의 의원총회 여기에서 나 좀 구해주세요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동훈 말 듣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자,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고 야, 다이나믹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있는데 또 하나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죠. 바로 2차 계엄입니다.
실제로 오늘 모든 국민들을 가장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소식이 바로 이 소식이죠. 현재 군이 두 번째 계엄을 준비하고 있으며 각 군 지휘관들에게 움직이지 말고 현 위치에서 대기하라, 비상 대기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치고 오겠다라는 거죠. 지휘관의 휴가가 통제되고 있다, 이런 제보도 있습니다. 이 제보가 민주당과 군인권센터에 현재 쏟아지고 있죠. 현역 군인들 지금 분위기가 어떤 정도냐면 자신들이 쿠데타 군에게 동원이 될까봐, 자기가 반란군의 일원이 될까봐 다들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그래요. 명령이 내려오면은 수행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행을 했다가는 반란군이 될 것 같고, 어떻게 도망가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보니 이런 제보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2차 계엄 정황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 종일 걱정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만나죠. 저는 오늘 이 만남에서 뭔가 큰 변화가 또 오지 않을까, 한동훈이 또 말을 바꾸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만남 역시도 윤석열이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맨날 한동훈 따 시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왕따 시켜가지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직접 윤석열이 한동훈을 만나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나름 뭐 이런저런 딜을 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딜이 어느 정도 안 먹혔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바로 국회에 직접 와가지고 국힘당 의원총회에 참석한다라는 말이 나왔던 겁니다. 바로 이때부터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흐르기 시작해요. 윤석열이 올 때 병력이나 그 경호 인력들을 대거 데리고 들어오는데 사실상 이게 데리고 오는 방문의 형태인지 방문을 빙자한 침투인지 알 수가 없죠. 흔히 예로부터 잔치집에 뭐 초대받아서 간다는 등, 혹은 뭐 누구를 만나러 간다는 등 이런 핑계를 하고 가가지고 상대방을 암살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례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윤석열 씨 똑같은 일을 할 거라고 다들 의심이 됐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국회가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요, 오늘 국회 잔디밭 마당과 운동장 등에 헬기 착륙을 저지하기 위한 이 차량들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곳곳에 버스라든지 이 승용차들을 갖다 놔가지고 윤석열이 함부로 착륙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둔 것인데요. 야, 참, 이 뭔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기 이럴 데 없는데요. 아무튼 윤석열이 국회를 온다는 것 자체는 또 다른 쿠데타 징후로 느껴져 가지고 오늘 오후 상당히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결국에 갈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마무리 지어지긴 했지만 막판까지 아주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런 얘기가 돌아요. 한동훈하고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한동훈한테서 이제 벤치를 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빡이 돌았대. 그러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경호원들 다 준비해. 나 국회 갈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 다른 직원들이 뜯어 말리고 아주 쇼도 아니었답니다. 이 과정에서 간다. 윤석열이가 국회 간다라는 얘기가 외부로 전파가 된 겁니다. 참. 근데 되게 즉흥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미 만나고 왔는데 자기 뜻대로 만남이 안 됐다고 국회를 확 쳐들어간다고?
아직까지도 지가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지가 중앙지검 검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즉흥적으로 나오는 행동은 상당히 극단적이죠. 이걸 두고 어떤 범죄 심리학자는 과잉각성 상태, 조증 상태라고 분석합니다. 이걸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지금 텐션이 너무 높아진 상태입니다. 우리 텐션 높은 사람, 텐션이 지나치게 낮은 사람도 그렇지만 텐션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어떨 때 보면 텐션이 너무 높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거나 좀 미친 것 같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의 상태가 딱 그 상태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충동적인 행동을 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산에서 계속 나와요.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다. 하루에도 몇 번씩 뜯어말린이라고 시간을 보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요. 오늘 하루 종일 무척이나 다이나믹했습니다. 다이나믹, 좋게 표현하니까 다이나믹이죠. 하지만 안 좋게 표현하자면 하루 종일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의 태도 변화가 그 시작인데 이 한동훈의 태도 변화를 두고 일부에서는 미국의 작품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윤석열 쪽한테 경고 사인을 보냈는데 말을 안 들은 거야. 윤석열이. 그래서 어떻게 이 윤석열을 내쫓아야겠구나. 윤석열로는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한동훈을 꼬셨다라는 거죠. 한동훈을 그냥 꼬시기는 어려우니까 국정원 제1차장 홍장원 씨를 동원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단순히 썰만은 아닌 것이 지금 미국이 윤석열 측에게 계속해서 경고 사인 아주 수준 높은 어떤 발언을 합니다. 심각한 오판이라더거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한미동맹이 이어질 수가 없다. 한미동맹을 계속할 수 없다. 한미동맹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것은 바로 일종의 엄포를 통해서 간접 개입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떠도는 얘기가 바로 군부다. 우리나라 군부와 이 정보기관은 여전히 미국의 입김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정보기관 같은 경우는요. 미국하고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미국하고 관계에서 아주 돈독한 뭐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는 그런 정보원들도 꽤 많다고 하죠. 아무튼 이 정보기관과 군 관련 이쪽에서는 미국의 입장이나 이빨이 상당히 많이 먹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장원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렇습니다. 국정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미국의 입김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사실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직 해임 당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 폭로한다거나 이런 거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직업 윤리라는 식으로 교육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윤석열한테 정면으로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어딘가로부터 언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딘가는 현실적으로 미국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홍장원을 통해서 한동훈이 움직였고 결국 한동훈을 통해서 윤석열이 저 난리가 난 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동훈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미국의 입장이 선명해진 거죠. 윤석열을 버리겠다고 하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는 국힘당에도 전달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보 같은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잘 모르고 있는 거지. 이 단계에서 얘네들이 미국의 입김을 무시하고 계속
윤석열을 쉴드 치는 방향으로 간다. 향후 어떤 여파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 솔직히 내일 탄핵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탄핵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상황은 점점 윤석열한테 불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하루가 다르게 윤석열한테 나쁘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치만 몰라. 지금 이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알아서 물러나고도 남았을 상황입니다. 100번, 1000번은 물러났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안 물러나잖아.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죠. 뭐다? 멱살이 잡혀서 끌려 내려오기 전까지는 절대 내려오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태도인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윤석열의 멱살을 잡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비를 또 겪게 될 겁니다. 아마 미국은 그런 상황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쪽에서 전쟁하고 있고 중동에서는 중동대로 난리가 있는데 아시아권에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세계 전략을 짜는데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뭔가 메시지를 통해서 윤석열을 한국인의 힘으로 스스로 끌어내게끔 하려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미국에서 메시지가 나와요. 헌법에 따라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국무성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윤석열 탄핵을 국무성이 직접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한국의 헌법에 따라서 평화롭게 진행될 것이다. 자, 윤석열 탄핵은 한국 헌법에 따라서 평화롭게 진행될 것이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탄핵하라는 말인 거예요, 사실은. 이 메시지를 이해 못하는 거는 국힘당 그 바보 멍청이들밖에 없어. 홍준표밖에 없어. 지들이 그렇게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고 있는 한미동맹, 그 동맹국 미국이 윤석열 탄핵하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엄령이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민주주의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거였다. 미국은 많은 의문을 갖고 있으며 해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탄핵은 평화로운 한국의 헌법에 따라 진행될 거다. 뭡니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나 이 말의 어간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윤석열 탄핵하세요 라는 겁니다. 이제 윤석열의 운명은 끝났습니다. 버텨봤자 더 험한 꼴을 당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버티면은 시간을 벌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 번다고 해서 해피엔딩이 되는 건 아니죠. 벌어지는 시간만큼 처절한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일하게 윤석열만 그거를 모르는 것 같네요. 자, 미국은 분명히 대놓고 탄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거의 누가 들어도 미국은 윤석열 탄핵하라는 말이구나. 딱 와닿지 않습니까? 이걸 못 알아들으면 글쎄요. 대학 수학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나마 한동훈은 대학 수학 능력에 문제가 없었던 것 같네요. 근데 나머지 국힘당 애들은 글쎄 학교를 어떻게 다녔는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이런 독해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한동훈 보고 우리나라 그 성인들의 문해력이 상당히 뒤처진다고 하더니 끌끌끌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동훈보다 더 문해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레몽레이님께서